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꽤 오래된 건물입니다. 처음 이곳으로 이사 왔을 때는 그저 낡았다는 느낌뿐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더욱 심해졌는데 처음엔 낡은 건물이라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이상한 일은 제가 이사를 온 지 2달 정도 되었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밤마다 복도에서 낮게 울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윗집에서 나는 소리려니 했습니다. 그러나 윗집에 찾아가 확인해보니 그 집 또한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니 좀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소리가 더 선명해졌습니다. 심지어 어떤 날은 오히려 제 문 앞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 걸어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낡은 문이 덜컹거리는 것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저는 용기를 내어 그 소리가 들릴 때 복도로 나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도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었습니다. 복도로 나가자 차디찬 바람이 매섭게 불었고 기분 나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소리는 여전히 들렸고 제가 서 있는 곳으로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희미하게 형체가 보였습니다. 거뭇한 무언가가 서서히 다가오는 것처럼 보였죠. 저는 순간 몸이 얼어붙어서 도망칠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 형체는 점점 제 쪽으로 다가왔고 얼굴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거리까지 오자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모습은 분명 사람이었지만 이상하게 형체가 흐릿하고 얼굴은 마치 짙은 안개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겁에 질려 재빨리 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아파트에서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복도에서 나는 소리는 물론 바람이 부는 날이면 다시 그 형체가 나타날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견디다 못한 저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사를 준비하면서 동네 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는데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그 아파트는 오래전 큰 화재로 몇 명이 목숨을 잃은 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그 영혼들이 여전히 그 자리를 떠돌고 있다고들 했죠. 이사를 떠나는 날까지도 저는 그 끔찍한 형체와 그 소리들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와서 그런지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합니다. 지금도 그 소리가 들려오는 밤이면 몸이 오싹해지고 복도에 나가는 것이 두려워집니다. 때로는 정말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 걸까 하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아파트에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남겨진 그 형체와 소리들은 분명히 무언가를 말하려 하고 있었던 것 같으니 말이죠. 두 번째 이야기. 나는 서울의 한 대학에 다니고 있었다. 대학교 근처에는 오래된 하숙촌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내가 살던 곳은 특히 낡고 으스스한 분위기를 풍겼다. 주인 할머니는 친절했지만 뭔가 비밀을 묻어두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어느 날 밤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방으로 돌아왔는데 갑자기 전기가 나갔다. 깜깜한 방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고양이나 쥐 같은 작은 동물인 줄 알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또렷해지며 말을 하는 것 같았다. 여기 있지. 날 찾아봐. 라는 속삭임이 들려왔다. 나는 겁에 질려 불을 켜려고 했지만 전기는 여전히 나가 있었다. 손전등을 찾아 주변을 비춰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방 구석구석을 살펴봤지만 아무런 이상한 점도 사람의 흔적도 없었다. 다만 방 한 구석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그곳에는 작은 문이 있었고 나는 그 문을 본 적이 없었기에 안으로 들어가 보았다. 그 문을 열자 좁고 길게 이어지는 계단이 나타났다. 어느새 나는 계단을 따라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다. 마치 어떤 힘에 이끌리듯이 나는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 계단은 점점 깊고 어두워져 마침내 지하에 도착했다. 그곳은 아주 큰 공간으로 낡고 오래된 가구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그리고 벽에는 무수히 많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그 사진들에는 낯선 얼굴들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중 몇몇은 분명히 내가 알던 사람들, 심지어 같은 하숙에 살던 친구들의 얼굴도 있었다. 게다가 더 소름 끼치던 것은 그들 모두 무언가에 홀린 듯한 비슷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사진마다 여기 있지 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멍하게 서 있던 내 뒤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느껴졌다. 뒤돌아보니 주인 할머니가 서 있었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없이 천천히 걸어와 사진들 사이를 지나갔다. 그때서야 나는 할머니가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말은 꽤 오래 전부터 내 귀에 들렸던 속삭임과 똑같았다. 여기 있지. 날 찾아봐. 할머니는 천천히 돌아서더니 나를 향해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눈은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을 담고 있는 듯 무섭고도 슬픈 눈빛이었다. 마치 나에게 무언가를 의도적으로 보여주려는 것처럼. 그 순간 나는 이 모든 것이 오랜 세월 동안 이 하숙집에 머물던 이들의 역사와 얽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많은 사진들은 모두 한때 이곳에서 살아갔던 사람들. 그러나 이제는 누구의 기억 속에서도 찾기 힘든 이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이 집 일벽에 갇혀버린 것이었다. 도망치듯 난 계단을 다시 올라와 방으로 뛰어 들어갔다. 방으로 돌아오자마자 전기는 다시 들어오고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날 밤 이후로 나는 이 집 곳곳에서 희미하게 들리는 속삭임을 듣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속삭임은 마침내 나에게도 다가왔다. 여기 있지. 날 찾아봐. 나는 이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이 집이 숨기고 있는 비밀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이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서서히 잠식하고 있었다. 그 힘은 강렬했지만 나는 결코 그 정체를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내가 떠난 이후에도 그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 다음에 올 누군가에게도 조용히 속삭일 것이다. 여기 있지. 날 찾아봐.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여름밤 난 친구들과 함께 공포 이야기를 나누며 늦은 저녁을 보내고 있었다. 그중 한 친구가 자신이 직접 겪은 기이한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 친구의 가족은 오래된 시골 마을에 있는 집에 살고 있었다. 그 집은 그 지역에서 몇 세대에 걸쳐 내려온 집으로 유명했는데 일부 주민들은 그 집에 귀신이 산다고 믿고 있었다. 친구의 부모님은 이런 소문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이사 온 이후로 집에서 이상한 일들이 자주 벌어졌다고 했다. 이사 첫날 밤 친구는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내려갔다. 불이 꺼져 있는 방 안에서 어렴풋이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다. 친구는 가족 중 누군가가 일어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안심했다. 그러나 거실에 도착했을 때는 아무도 없었고 목소리 역시 사라져 있었다. 친구는 당황하여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지만 곧 꿈이라 생각하며 다시 잠에 들었다. 하지만 그 후로도 이상한 일들은 계속되었다. 밤마다 벽장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나 식탁 위에 정리해둔 물건들이 엉망이 되어 있곤 했다. 심지어는 빈집에 혼자 남겨졌을 때 누군가의 인기척을 느낀 적도 있었다. 너무 두려운 나머지 친구는 방에 혼자 있는 것이 힘들어졌고 결국 부모님께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았다. 부모님은 처음에는 아이의 상상력이 빚어낸 이야기일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러나 며칠 후 밤에 중얼거리는 소리를 듣고 거실로 내려간 부모님은 소리가 거실 구석에 있는 오래된 시계에서 나는 것을 발견했다. 시계는 멈춰 있었지만 그날 밤 이상하게도 시계의 초침이 혼자 움직이고 있었다. 부모님은 시계를 새로 고쳐보기도 했지만 여전히 밤마다 같은 일이 반복되었다. 한참을 고민하던 부모님은 마을의 노인들에게 이 기이한 현상에 대해 이야기했다. 노인들은 이 집이 한때 일본 점령 시기에 사용되었던 관리자의 집이었다며 그 관리자가 전쟁이 끝난 후에도 돌아오지 못하고 이 집 어딘가에 묻혀 있다는 전설이 있다고 했다. 그 후로도 종종 집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다. 살고 나서 몇 달 뒤 친구의 가족은 집 뒷마당에 작은 공사를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한 구석에 묻혀 있던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오래된 일기와 군복 조각이 들어있었다. 일기에는 이 집의 전 주인이었던 관리자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그날 밤 집안의 분위기는 마치 무언가 무거운 것이 내려앉은 듯 조용하고 엄숙해졌다. 부모님은 이 물건들을 발견하면서 이 집에 얽힌 사연이 그 관리자의 영혼을 떠돌게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집안에서 간단한 제사를 지내기로 결정했다. 제사가 끝난 후 그간 이어지던 기이한 현상들은 거짓말처럼 멈추었다고 한다. 자정이 지나가던 그 여름밤 친구의 이야기를 듣던 우리 모두는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었다. 먼 곳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와 어둠 속에서 빛나는 친구의 창문 틀만 이 현실임을 상기시키고 있었다.
그 이후로도 친구는 가끔 그 집에 놀러 가곤 한다고 했지만 더 이상 그 집에서 이상한 일을 겪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내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갑자기 벽장 속에서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했다. 하지만 이내 그것이 바람 소리에 흔들리는 나무가지 소리임을 알고는 안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좀처럼 깊은 잠에 들 수 없었다. 누구나 집안에 있는 오래된 기억이 불한 듯 되살아나 우리의 곁을 홀로 떠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갔기 때문이다. 네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서울의 한 오래된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 건물은 1980년대에 지어진 낡은 것이었지만 도심에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위치가 좋았기에 매력을 느꼈다. 처음에는 큰 기대 없이 그저 혼자서 조용히 나만의 공간을 꾸미고 싶었을 뿐이었다. 이사 간 지 몇 주가 지나고 나는 점차 생활에 적응해 갔다. 그때쯤 나는 이상한 일을 하나씩 겪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나는 잠에 막 들려던 중 작고 미세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고 생각하고 넘겼지만 그 소리는 점점 뚜렷해졌다. 마치 누군가가 내 방 벽 너머에서 손톱으로 긁고 있는 것 같은 소리였다. 처음엔 이웃이 무언가를 하고 있을 거라며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이상한 점은 그 시간이 항상 밤 2시 15분경이었다는 것이다. 매일 같은 시간에 그 소리가 반복되면서 나는 어느새 그 소리에 익숙해져 가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그 소리를 확인하기로 결심했다. 벽 너머에는 빈집이었고 관리실에서는 그 집은 몇 주 전부터 비어 있었다고 했다. 나는 혼란스러웠지만 더 이상 그 소리에 신경 쓰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그날 밤 소리는 더욱 끔찍하게 들려왔다. 마치 누군가가 벽 안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듯한 흐느낌이 섞여 있었다. 그날부터 나는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다. 그러던 중 아파트를 관리하는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생겼다. 나는 벽 너머의 빈 집과 밤마다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을 꺼냈다. 그 집에는 오래전부터 이상한 일이 있었지. 소문으로는 젊은 여자가 살다가 실종됐다고 하더군. 나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할아버지는 그 집을 아무도 청소하거나 수리하지 않는다고 했다. 왠지 아트적인 이유가 있는 듯 했다.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나는 다음 날 그 집을 방문해 보기로 했다. 낮고 삐걱거리는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먼지가 쌓여 있었고 거미줄로 덮여 있었지만 방 한쪽 벽에는 마치 간절히 무언가를 전하려는 듯 손톱으로 긁은 자국들이 나 있었다. 그리고 바닥에는 살려줘라는 글자가 흔적처럼 남아 있었다. 그 후로 나는 그 집에서 쫓기듯 빠져나왔고 아파트 관리실에 이 사실을 알렸다. 그날 밤으로 나는 친구의 집으로 가서 지내기로 했다. 친구의 집에서도 여전히 그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지만 조금은 안심이 되었다. 몇 주 후 나는 결국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다. 그리고 한동안 그 일은 잊고 살았다. 하지만 가끔 새벽 2시가 되면 어딘가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가 여전히 내 귀에 맴도는 것만 같다.